말할 수 있는 도시, 귀담아 듣는 도시, 문화도시 부천. 문화도시 부천의 입구로 여러분을 안내합니다. 문화도시는 문화를 통한 지속가능한 지역 발전을 도모하고 시민의 문화적 삶을 확산하는 것을 비전으로 하는 도시로서 부천시는 2019년 12월 제1차 법정문화도시로 지정되어 시민이 만드는 문화를 통해 사회적 가치를 실현합니다. 다양한 사람의 도시, 문화도시 부천은 시민 누구나 자신의 생각을 문화적으로 말하고 표현할 수 있는 개인적, 사회적 여건을 마련하고 이를 체계화하는 도시를 지향합니다. 네트워킹이나 아니면 시스템적인 구축을 좀 잘 해주셔서 20대부터 뭐 다양한 연령층까지 예술인들을 그 한자리에서 만나볼 수 있는 시간이었었거든요. 자기에 대한 어떤 새로운 모습이나 이런 걸 통해서 굉장히 만족해하고 예술을 학생들도 그리고 어른들도 모두 쉽게 접할 수 있고 배울 수 있고 그리고 또 발표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주는 게 부천의 좋은 점인 것 같습니다. 문화가 당신의 이야기가 되도록 함께 만들어가는 문화도시 부천. 당신의 부천은 어떠한가요? 네, 안녕하세요. 2022년 부천문화재단 사업 시민 설명회 진행을 맡은 사회자 김은선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잠깐 제 소개를 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검은고 연주를 기반으로 활동하는 예술단체 검은고 자리와 그리고 시민기획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저 또한 예술가로서 매년 이 자리에 참석해 부천문화재단과 어떻게 함께할지 고민했었던 것 같아요. 사회자로 이 자리에서 시민, 예술가, 그리고 문화활동가 여러분들을 만나 뵙게 되어서 정말 감회가 새로운 것 같습니다. 2022년 부천문화재단 시민사업설명회는 부천문화재단 비전 및 정책 방향, 주요 사업에 관한 내용을 시민분들과 함께 나누는 자리입니다. 많은 분들이 아시다시피 부천은 법정문화도시로 선정되어 3년차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올해는 특히 더 다양하게 시민과 예술가, 지역이 함께 만드는 문화도시 사업들이 추진될 예정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분들께 재단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사업 설명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박수가 네, 먼저 김정환 부천문화재단 대표이사님을 모시고 2022년 부천문화재단의 비전과 재단의 정책 방향에 대해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부천문화재단 대표 김정환입니다. 반갑습니다. 지금 이 박물관에서는 지금 부천 문화재단에서 부천 시민들과 함께하고 있는 문화도시 지금 프로그램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문화특별 수다, 그다음 셀럽 수다 그래갖고요. 셀럽, 셀프 러브, 자기가 자기를 사랑하는. 그래서 곳곳에 지금 다양한 몸으로 함께하는 치유, 또 마음으로 함께하는 치유, 여러 가지 것들이 지금 여기에서 같이 체험 행사들이 벌어지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이 이 행사 끝나고서도 또 함께 참여도 해주시고 또 함께 만들어주시고 함께 즐기시는 시민들에게 같은 그 따뜻한 마음들 함께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행사에 이게 진행을 하시는 분들이 입고 있는 옷과 스카프를 저도 같이 했습니다. 한번 보실래요? 네. 셀럽스다. 예. 이렇게 해서 부천이 따뜻하고 그리고 건강한 그 도시로 가기를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한번 여기 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부천문화재단 대표이사 김정환입니다. 오랜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부천의 문화예술에 관심을 가지고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께 정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2021년도 기초자치단체 최초의 문화재단으로 탄생한 곳이 부천문화재단입니다. 과거 서울의 위성도시이자 공업도시로 알려진 부천은 정체성을 강화하기 위해 도시발전 전략으로 문화를 선택했고 시민 여러분과 함께 아무도 가지 않은 길을 20년간 앞서갔습니다. 여러분들 여기 보시겠지만 기초자치단체에서 최초로, 그러니까 작년에 그래서 원래
재단이 20년이 됐습니다. 올해는 이제 21년째로 가고 있는 거고, 기초단체에서는 최초로 만들어졌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보면 뭐 공연 시즌제라고도 하면 극장에 보면은 그냥 이 극장에서 뭐 해? 하면 몰라 이런 데도 있고, 이 극장에서 뭐 해? 하면 한 반년이라든가 1년 정도가 쭉쭉 공연이 준비되어 있는 극장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부천 그 어린이 환타지아 극장이라는 것을 통해 가지고 최초로 만들었었죠.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아이들에게 좋은 공연을 만들어줄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했었고, 그리고 이제 독립 영화 전용관이라 그래가지고 경기도에서는 유일하게 지금 그런 독립 영화를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그 시청 옆에 있는 그 안에 있는 극장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마찬가지 첫 번째로 제1호 문화도시 2019년도에 그 법정 지정이 돼가지고 지금 3년 차를 향해서 가고 있고요. 그래서 거기에서 우리가 얘기하는 것은 말할 수 있는 도시, 귀담아 듣는 도시. 그렇게 해서 이 문화가 단순하게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정책이 돼가지고 시민들과 함께 계획을 세워서 차근차근 건강한 사회로 나가기 위한 것이 부천문화재단이 함께 가고 있는 그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준비하면서 올해는 또 이제 호랑이 해라 그래가지고요. 우리 같이 재단에 있는 어떤 홍보 하시는 분들하고 같이 고민을 해가지고 타이거라는 거로 해가지고서 한번 저희들이 그 올해 정책에 대해서를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타이거 한번 또 띄워주시면 되겠습니다. 타이거. 올해는 이제 타이거라고 해가지고 요거는 안 하려고 했는데 그래도 한번 해보라고 해서 타이거가 어떻게 웁니까? 어흥! 우리도 하시네. 그거 안 할 것 같아서 안 한다고 했는데 어흥 그렇고 어흥이 무슨 뜻이냐 하니까는 어울리면 흥한다고. 그래서 어흥이라고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한번 우리가 다 같이 어울려서 하여튼 흥할 수 있는 도시를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한 글자 한 글자 한번 가볼게요. 자, T에 떴네 벌써. 투게더 같이 한번 해주십시오. 하나, 둘, 셋. 투게더. 자, 여전히 함께라고 해가지고요. 그 길어진 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이 지속되고 있지만 문화와 예술을 통해 일상 회복의 노력을 여러분들과 함께 지속하려고 합니다. 건강한 일상으로 돌아가기 위한 문화 정책을 연구하고 엔데믹에 대비한 다양한 소통 사업을 준비했습니다. 특히 생활 속 자발적이고 안전하게 즐길 수 있는 문화생활 활동을 지원해가는 문화 안전망과 그 생태계를 강화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 말 그대로 그냥 여전히 함께 하는 것들이고요. 자, 그럼 두 번째 아이를 함께 보겠습니다. 아이는 인디비주얼, 즐거운 나, 행복한 도시입니다. 여러분, 우리 부천문화재단이 여러분들과 함께 우리가 만들고 있는 게 즐거운 나, 행복한 도시입니다. 그리고 오늘 지금 이렇게 셀럽스타가 벌어지고 있는 것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즐거운 나, 행복한 도시를 향해서 가고 있는 프로그램이죠. 그러니까 도시의 행복은 나로부터 시작한다는 재단의 문화비전 2030에 따라서 올해도 여러분께 즐겁게 할 다양한 일들을 펼치겠습니다. 그러니까 다양한 공연과 전시를 통해서 일상의 즐거움을 전하고 건강한 공연 생태계를 만들어 코로나19로 위축된 지역 예술가와 상생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도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입니다. 부천시 박물관과 부천 아트벙커 등 모두가 즐길 수 있는 복합 문화시설 운영도 지속할 것입니다. 자, 세 번째는 바로 또 이러한 마음으로 함께 갑니다. G는 바로 그로우, 함께 성장입니다. 앞서 즐거운 나, 행복한 도시처럼 나에 집중된 동시에 성장을 함께 풀어낼 수 있는 활동을 지속하겠습니다. 부천 특성과 수요에 기반해서 함께 성장할 수 있는 문화예술 생태계를 만들어 개인의 문화 역량과 관리를 높이고 도시 발전에 기여하겠습니다. 또 지역 전문 예술가를 발굴해 다양한 지원을 다양하게 활성화하고 예술 시장 유통 기반 조성으로 예술가 창작 환경을 활성해서 시민들이 일상에서 즐길 수 있는 예술 향유 환경을 만들어내겠습니다. 이를 통해 시민 예술가 모두가 그 도시를 성장시킬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내겠습니다. 작년에 이제 부천에서 보면은 아트페어라는 거를 했었죠. 그렇게 해서 이제 비상구에서 그 많은 우리 지역에 있는 그 예술가들이 참여해가지고 우리가 아트페어를 했는데 어쩌면 우리가 그것을 동네 곳곳에서 만들어질 수 있고 동네 카페에서 만들어질 수 있고 동네 식당에서 만들어질 수 있다면 식당에서 카페에서 예술을 즐길 수 있고 예술을 주고 살 수 있는 그러한 도시를 만들 수 있다면 이 문화의 생태계가 더 발전되고 그 안에서 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는 도시가 되지 않겠냐.
그래서 젊은 예술가들에게도 내가 예술할 수 있는 공간, 예술하고 싶은 공간으로 해서 많은 사람들 오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내 삶의 바로 곳곳에서 아름다운 예술을 내가 만들어낼 수 있고 즐길 수 있다. 그렇게 해서 아름다운 문화도시로 가고자 하는 것들이 또 문화재단 부천이 함께 가고 있는 길입니다. 자, 그 네 번째는 바로 익스프레스해서 우리가 이제 그 슬로건이기도 하죠. 그 말, 표현할 수 있는 듯이 귀담아 듣는 듯이, 바로 이 슬로건을 가지고서 그 문화를 통해서 지속 가능한 지역 발전과 시민 여러분과의 문화 체험을 높이기 위한 사업을 실천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니까 문화적 지역 재생, 지역 문화 특화 사업들, 문화도시의 서비스 강화 등, 거버넌스 강화 등 다방면으로 추진할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누구나 말할 수 있고 누구나 귀담아 듣는 과정을 바탕으로 이루어 나가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그 R입니다. R은 그 리스폰서블로 사회적 책임의 뜻을 담았습니다. 올해 설립 21년째를 맞는 해를 맞아서 재단은 지역과 함께 오래 성숙한 기관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데도 열정을 함께 바칠 예정입니다. 특수 시책으로요, 장애 예술인들의 예술활동 지원 쿼터제를 마련하고 이와 함께 장애인의 예술 향유권 보장과 인식 개선을 위한 문화사업도 병행할 예정입니다. 또 시민분들이 문화공간을 안심하고 찾을 수 있도록 철저한 안전관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후에 다양한 사회적 이슈에 대한 캠페인, 문화시민 거리두기, 필환경 그 캠페인 등도 함께 여러분들과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이제 타이거라는 그 뜻을 통해서 이제 만들었던 걸 가지고요, 우리 100년의 우리 문화 비전이라고 해서 평등한 관계로 맞이하는 존엄의 문화를 저희들이 함께 꿈꾸면서 만들어 가고 싶습니다. 재단은 몇 년 전 100년 뒤 미래 세대에게 물려줄 만한 가치가 무엇인지 시민들과 함께 고민을 했었습니다. 그 결과 존엄과 평등이라는 두 단어를 찾아서 평등한 관계로 맞이하는 존엄의 문화를 100년의 문화 비전으로 세웠습니다. 그 문화 비전에 그것을 가지고 가는 것은 결국은 사람입니다. 그 전에는 공동체 안에서 나를 돌아다보고 행복을 찾았다면 내가 행복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에 거기에서부터 고민을 출발을 해서 행복의 개념들이 이제 변하고 있습니다. 나 스스로가 삶의 주체, 도시의 주체가 되는 것이죠. 이런 흐름 속에서 앞으로 절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사람이라고 우리는 생각했습니다. 부천의 힘은 바로 사람입니다. 시간이 끝없이 주어져도 사람이 움직이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겠죠. 그러니까 부천과 재단은 그간 시민, 예술가와 함께 호흡하고 성장해 왔습니다. 미래의 부천은 도시 구성원 각각의 존재 가치를 인정하고 구성원 간 서로 존중하는 다양함이 펼쳐지는 그러한 도시를 향해 나갈 것입니다. 앞으로 부천에서 누구나 문화예술로 아름다운 기억을 만들 수 있도록 여러분들과 함께 설레는 2022년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부천에서 오늘 쭉 해가지고 저희들이 맨날 부천 그러면 좀 이렇게 늘 부드럽게 천천히 사람들과 함께 가겠다 하는, 부천은 사람이다. 그거는 또 기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부천은 사람이다 그러니까 갑자기 또 사람들이 그럼 합치면 그게 부사가 되는데 그 사과 부사는 아니고요. 동사, 형용사, 명사가 있다면 가장 좋은 게 우리가 문학하는 사람들은 부사를 많이 알면 좋다고 하는데, 마찬가지로 우리가 부천 문화의 힘은 바로 사람이고 바로 오늘 모이신 여러분들이고, 여러분들과 함께 부천문화재단은 항상 여러분들과 함께 겸손하고 따뜻한 마음으로 함께 가겠습니다. 여러분 귀한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올해가 호랑이 해인데요. 타이거라는 단어를 가지고 재단의 정책 방향성을 재미있게 소개해 주신 김정한 대표이사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100년의 미래를 갖고 한 걸음씩 나아가는 부천문화재단의 모습에 저 또한 부천 시민으로서 미래가 기대됩니다. 특별히 올해는 흑호랑이 해래요. 그래서 아까 말씀해 주신 대로 모두가 말할 수 있고
또 모두가 귀담아 듣는 도시로 성장하면서 함께 어흥처럼 어울리고 흥하기를 기대해 봅니다. 자, 다음으로는 부천문화재단 사업을 본부장님들께서 설명해 주실 거예요. 먼저 맹수호 본부장님, 문화도시본부 주요 사업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방금 소개받은 문화도시본부 본부장 맹소입니다. 문화도시는 그 1기 법정 문화도시로 선정이 돼서 올해가 이제 3년 차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아까 대표님도 말씀을 하셨고, 오늘 그 설명의 시작 전에 인트로 영상에서 나왔지만, 문화도시가 표방하고 있는 슬로건은 말할 수 있는 도시, 귀담아 듣는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이 슬로건을 잘 생각하면 부천이 추구하는 문화도시의 방향성이라는 부분들을 이렇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말할 수 있는 시스템, 구조를 만든다는 거죠. 그래서 다양한 라운드 테이블이라든가 다양한 플랫폼을 통해서 시민들이 자신들의 생각들을 얘기할 수 있고 대화를 나눌 수 있고 그 나눈 이야기들이 모여져서 결국은 시의 문화적인 정책적인 방향, 사업의 방향성을 설정하고 그리고 그 정책적인 부분들을 보완하기 위한 또는 추진하기 위한 다양한 조례들을 이렇게 제정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을 추진하는 도시가 이제 문화도시 부천이라는 거죠. 그래서 시민들의 자유로운 이야기가 담아지고 그 담겨진 부분들이 사업의 방향성, 정책 그리고 그것들이 입법화의 과정을 통해서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는 도시가 부천 문화도시라고 생각합니다. 부천은 면적은 되게 좁은데 인구는 되게 많죠. 83만 정도 도시인데 참고로 저는 부천에서 지금 한 49년 정도 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부천문화재단 처음에 재단이 설립됐던 시기에 일을 했었고 한 13년간 다른 도시를 좀 돌면서 활동을 하다가 재작년에 다시 한번 부천문화재단으로 이렇게 복귀한 것 같은데 부천은 특별한 역사적인 어떤 그 컨텐츠라든가 제가 안동에도 있었지만 안동은 굉장히 다양한 인물들도 있고 역사적인 유적들도 있고 컨텐츠들이 있잖아요. 근데 부천 같은 경우는 특별한 부분들은 없는 것 같아요. 역사적인 어떤 유적이나 컨텐츠들은 없지만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그 사람들의 어떤 그 가치들 이런 부분들이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문화도시에서는 이제 기본적으로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시민문화권 증진이라든지 그리고 시민에 의해서 추진되는 문화도시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단발적인 어떤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것들이 아니라 그것들이 지속 가능한 부분들 그래서 다양한 생태계를 조성하는 부분으로 문화도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 환경, 경제 이런 것들이 잘 어우러져서 문화도시를 만들어가는 거고요. 그래서 그것들이 그러니까 사회적 공유를 통해서 경제 생태계를 구축하는 부분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기본적으로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문화도시의 이제 구조도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실질적으로 문화도시를 추진하고 있는 이제 문화재단의 운영 주체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가장 상위 단위의 이제 시민위원회, 시민총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총회에서는 작년에도 시민총회가 부분적으로 이루어지긴 했는데 거기서 이제 시민들이 의제를 도출하고 그 발굴된 의제가 올해 사업에 반영되는 그리고 올해 지금 이 박물관에서 진행되고 있는 미드업데이를 통해서 작년에 그 선택되어진 의제를 좀 더 디벨롭 시키는 이런 과정들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시민총회가 있고요. 그리고 이 시민총회를 구성하는 다양한 워킹 그룹들이 구성되게 됩니다. 그리고 전문가 자문단, 그다음에 그 부천시의 행정협의체가 있고요. 그리고 올해 이제 처음으로 만들어진 게 이제 문화도시위원회인데
여타 도시하고 좀 차별성을 갖는 건 뭐냐면 저희는 다른 도시들은 문화도시가 선정되자마자 바로 문화도시위원회를 구성을 합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행정단위들, 그다음에 당연직 위원들로 이렇게 구성을 해서 추진을 하는 데 비해서 저희는 문화도시위원회를 이제 올해 3년 차에 들어서 문화도시위원회를 구성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가장 핵심적인 시민들의 역량들, 시민협의회가 우선적으로 구성되어지고 그것들을 지원하는 조직으로서의 문화도시위원회를 설정했기 때문에 문화도시위원회를 3년 차 되는 시점에 문화도시위원회를 설정을 했습니다. 시민이 만드는 문화도시라는 것들은 어떤 거가 가장 핵심일까라고 하는 부분들이 그러니까 다양한 그 개인들의 상황 그리고 그러니까 다양한 사람들의 모임, 계층별로 모임 또는 예술가들의 그룹별 모임을 통해서 다양한 이슈들을 만들어내고 그리고 다양한 새로운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부분들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이 우리 스스로가 가꾸는 도시 환경 그리고 도시 프로젝트 이런 것들을 통해서 진행이 되고요. 그리고 그것을 마지막에 결과물로 이렇게 총화시켜내는 시민총회를 통해서 상호 진행됐던 1년간의 프로젝트들을 공유하는 자리가 있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곳에서 다양한 협의 과정을, 수기 과정을 통해서 의제를 다음 연도에 의제를 뽑아내는 시민총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진행됐던 과정들을 잠깐 설명을 드리면 700개 정도의 의제가 다양한 제안들이 좀 나왔었고요. 거기서 최종 선정되어진 게 3개 정도의 의제로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올해 추진되는 대표적인 부분들이 예술 활동에 대한 홍보에 대한 좀 채널들, 툴을 좀 활성화시켰으면 좋겠다라고 했던 부분들을 하고 그다음에 도시간 협력 프로젝트에 대한 부분들을 좀 더 강화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부천만의 어떤 그 예술 시장이 아니라 좀 더 확장되어진 형태들, 활동의 영역들을 좀 더 확장할 수 있는 부분으로 나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어제 한번 만나서 좀 더 업데이트 시키는 그런 과정들을 진행했었습니다. 올해는 그 작년까지는 좀 이렇게 문화도시 사업에 보면 한 32개의 단위 사업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1년차, 2년차에는 좀 프로젝트 개념으로 좀 추진을 했었고요. 올해 같은 경우는 그 프로젝트로 추진되어졌던 부분들을 좀 더 지역으로 안정화시키고 확산시키는 부분으로 아마 추진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총 여기 나와 있는 거로 보면 한 8개 정도의 권역을 설정을 해서 그 8개 권역에서 다양한 사업들을 진행하는데 그것이 이제 개별 단선적으로 진행되는 게 아니라 좀 결합할 부분들은 결합을 하고 그다음에 지금 저희가 설정한 것도 보면 그냥 뭐 예를 들어서 복사골 문화센터라고 하면 복사골 문화센터만에서의 활동 프로그램이 진행되는 게 아니라 종상동에 위치한 뭐 모질이라든가 뭐 이런 그 시민 그 예술 단체들하고 연계성을 획득하고 그래서 그것들이 복사골 문화센터가 거점 공간이 되지만 주변의 다양한 문화단체나 예술단체 그리고 다양한 시민 조직들과의 연계를 통해서 사업을 추진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좀 지역적인 안배, 부천이 뭐 지역적으로는 좁다고 하지만 그 지역 내에서의 좀 편차, 어느 곳에 좀 치중되는 부분들이 아니라 좀 균등하게 좀 문화적인 활동과 공간에 대한 어떤 육성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균일하게 좀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으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그 부천은 그 한 30년 정도 전부터 지금 문화도시를 표방을 했었죠. 그래서 다양한 뭐 영화제라든가 애니메이션 축제, 만화 축제 이런 것들을 좀 진행을 했었는데요. 이러한 그 지역에서 진행됐던 축제들하고 문화도시 사업을 통해서 어떻게 연계하고 그것을 부천만의 특화적인 프로그램을 만들어낼 건가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도 고민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진행됐던 걸 보면 이제 뭐 그 만화가들이 찾는 맛집 뭐 이런 프로젝트도 좀 진행을 했었고요. 만화가들의 그 작업실들을 좀 공개하고 작업 과정들에 대한 부분들을 그
부천의 경기예고 학생들하고 그러니까 교류하는 뭐 이런 작업들도 진행을 했었는데 올해는 좀 더 이것이 지역사회 내로 좀 깊숙이 들어갈 수 있는, 그래서 만화가의 맛집을 그냥 단순하게 탐방하는 게 아니라 만화가들이 즐겨 찾는 맛집을 만화가들의 컨텐츠를 가지고 좀 더 디자인하는 이런 작업들까지 좀 진행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요. 그래서 좀 다양한 연계 사업들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건 지금 뭐 가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지금 그 쓰레기 소각장으로 있었던 곳을 지금 문화적 재생을 통해서 이제 아트벙커 비상구라는 부분으로 지금 올해 마지막 이제 3차 재생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아트벙커에서는 좀 특화된 콘텐츠, 그래서 융복합과 관련되진 부분들, 그러니까 융복합 그러면 좀 명확하게 개념이 설정되진 않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기술 플러스 예술 뭐 이렇게 설정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융복합이라 해서 뭐 특별하게 첨단 뭐 이렇게 꼭 가는 건 아니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기술이라는 부분과 예술이라는 부분들이 결합되어져서 또 다른 부분들을 만들어내는, 또 다른 접점을 만들어내는 이런 것과 관련된 사업들을 비상구를 중심으로 해서 좀 특화된 프로젝트를 진행할 예정이고요. 작년에 진행됐던 그 아트 페어, 그게 이제 부천이 생긴 이래 처음으로 이제 진행됐었는데 올해는 그걸 좀 더 확장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아직 이제 부평하고는 구체적으로 얘기가 되진 않았는데 이게 좀 부평과 부천이 좀 공동으로 진행하는 아트페어 뭐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고는 있는데 부평에서 어떻게 받아들일지는 잘 모르겠고 그렇게 되면 좀 더 확장된 개념으로 갈 수 있을 거고, 그렇지 않더라고 하더라도 부천만의 좀 작년에는 좀 시각 중심으로 됐다고 한다면 올해는 좀 더 공예나 도예 이런 파트들을 좀 더 결합하는 부분으로 좀 진행할 예정입니다. 부천이 그 아까 대표님도 말씀하셨지만 복사문화센터가 건립되면서부터 99년부터 운영됐던 게 이제 어린이 극장이었고 지금은 1층에 환타지아 극장이라는 부분으로 운영되고 있는데요. 어린이 공연의 기본적인 관람 연령을 아시나요? 보통은 24개월 이상에서 초등학교 저학년까지가 이제 주 관람층입니다. 근데 저희가 진행했던 걸 보면 그 영세 컨텐츠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24개월 이전의 아동들은 들어갈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그 공연으로부터 소외되어지고 항상 부모님들이 아이와 공연을 같이 관람을 하고 그 공연을 관람하는 과정에 대한 부분들을 아이와 소통해야 되는데 입장이 불가능한 아동이 있으면 결국은 아동만 들어가서 공연을 관람하고 그냥 나오는, 그리고 이후의 과정이라는 게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공연 기획팀 쪽에서 고민을 했던 게 그러면 그 24개월 이전의 아동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우리가 접근할 것인가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한 고민을 진행했었던 거고, 이거는 좀 더 안으로 들여다보면 더 깊은 철학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즘에 그 출생률이 저하되고 그다음에 이렇게 생활권 주변에서 영유아를 보는 이런 것들이 좀 떨어지면서 생명에 대한 경시 풍조도 좀 있고, 요즘에 뉴스에 간헐적으로 나오는 그 영아 유기 사건이라든가 뭐 이런 부분들이 많이 발생되고 있는데, 이제 이런 부분들을 좀 지역사회 차원에서 어떻게 좀 변화시킬 것인가, 그리고 어떻게 케어할 것인가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한 이제 고민을 기반으로 해서 이런 좀 다양한 케어 시스템을 좀 만들어가는 부분으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뭐 코로나 상황이긴 하지만 좀 이렇게 공연이나 이런 문화생활에 좀 가장 소외되어져 있는 그 영유아를 대상으로 해서 찾아가는 공연 서비스를 진행했었고 한 3분의 1 정도가 관람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예산으로 따지면 한 연간 한 1억 정도의 예산을 가지고 운영을 하면 부천에 거주하는 영유아들은 전부 다 1년에 한 번 이상은 공연을 관람할 수 있는 것 같고요. 이게 좀 더 확장된다고 한다면
어린이, 청소년까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공연과 예술을 즐길 수 있는 이런 문화들을 확장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 이것들을 어떻게 예산 구조나 시스템으로 만들 건지에 대한 고민들을 좀 확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옆에 있는 이제 아동위원회는 이제 미래 세대들이죠. 미래 세대들이 어떻게 지금 현재적 지점에서 미래 사회에 대한 부분들을 고민을 할 것인가라고 하는 부분들을 고민하고 있는 거고요. 지금 이게 크게 보면 이제 지금은 아동위원회지만 이게 좀 더 성장하면 이제 미래위원회가 되겠죠. 그래서 탄소 저감 운동이나 탄소 중립화 운동이나 이런 부분들, 환경에 대한 부분들을 같이 공유하고 논의하는 이런 부분들까지 좀 확장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이제 그 도시의 이야기, 그러니까 말할 수 있는 도시다라고 했을 때 그 이야기들을 그럼 어떻게 담아낼 것이냐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나름 고민들을 좀 진행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도시 감정사전이라고 하는, 도시다감이라고 하는 감정사전을 진행을 했었는데, 이게 지금 어린이, 중등, 고등까지 이제 진행을 됐었고요. 올해는 좀 더 이거를 연령대를 좀 더 높이거나 또는 계층, 그래서 예를 든다면 공무원들이 생각하는 감정, 이 감정사전이라는 거는 동연령대의 그 참가자들이 모여서 자신들이 생각하고 있는 부분들의 생각을 좀 더 들여다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두렵다라는 거를 이제 단어로 표현한다 그러면 고교생이 한 표현을 보면 그런 게 있습니다. 시험을 봤는데 시험을 망쳤다. 근데 이게 지금 경쟁사회라는 것들도 두려움이 있지만 내가 여기서 낙오자가 된다고 했을 때 그 다음에 미래가 없다는 것이 두렵다라고 하면서 이제 자기 감정을 들여다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단어를 뽑아냈을 때 두렵다라는 단어를 이제 그렇게 표현하는 것들이 이제 수록되어 있는 게 이제 감정사전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좀 더 발전시키고 그 동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같은 연령대의 어떤 그 심리적인 상태까지 좀 들여다볼 수 있는 것으로 올해는 좀 더 발전시킬 예정이고요. 도토리 발굴단이라는 거는 이게 도시 스토리입니다. 그래서 도시의 이야기들을 발굴하고 도시에서 같이 살아가고 있는, 같은 생활권에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상호 대화를 나누는 이런 부분들까지 진행됐던 것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문화도시가 추구하고 있는 부분들이 이야기를 통해서 정책적으로 만들어지고 그것이 다양한 문화적인 활동으로 이어지는데, 그럼 그것을 어떻게 연결할 것인가라고 하는 지점에 대해서 사실은 고민들을 좀 많이 진행했었던 것 같아요. 문화도시라는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지만 지역사회 내에서 이렇게 보면 벌써 그 평생학습이라는 영역이 진행되고 있었고, 주민자치센터에서 진행했던 영역이 있고, 생활문화, 그 다음에 여성 청소년 쪽에서 진행됐던 복지 영역들의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권역으로 나눠서 7개, 8개를 나눠서 들어간다고 하지만 벌써 거기에서는 시민들이 참여하는 다양한 활동들이 있는 거죠. 그럼 이거를 문화도시라는 걸로 깃발을 딱 꼽으면 그동안에 활동했던 사람들이 문화도시로 다 모일 수 있느냐? 저는 그렇지는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각각의 활동들이 있는 거고 그것을 그는 어떻게 연결고리를 만들 것인가라고 하는 부분들이 핵심적인 고민이었던 것 같고, 그것을 공유경제라는 좀 시스템을 통해서 좀 묶어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사회 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다양한 공동의 어떤 그 행태들을 좀 지역화폐 또는 타임뱅크 이런 것들을 통해서 묶어내고 상호 활동들을 교류하는 이런 시스템을 좀 구축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고민에서 출발을 했고, 작년도에 1차 연구가 끝났고 올해 좀 더 이것을 디벨롭 시키는 실행에 대한 연구들을 진행을 하는데, 이게 그냥 학술적인 연구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올해 진행되는 실행 연구에서는 실질적으로 활동을 하고 있는 단위, 예술가 그룹, 그 다음에 생활협동조합, 시민단체, 그 다음에 봉사단체 이런 것들이 어떻게 실질적인 탭을 통해서 연결되어질 것인가라고 하는 부분들까지 논의가 진행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시민들 또는 예술가 그룹들은 어떻게 문화도시 사업에 결합할 수 있는가라는 부분들이 궁금하실 수 있을 건데요. 활동은 다양한 형태들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 대화 모임을 제안을 하면 플랫폼을 통해서 내가 이런 주제와 관련돼서 환경과 관련된 주제와 관련돼서 같이 이야기할 사람들을 모집할 수 있고, 그래서 거기에서 나온 이야기들 또는 과제들, 의제들을 제안을 하면 그것이 선택되어지면 그것을 추진할 수 있는 예산들이 지원되는 이런 구조들까지 만들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다양한 그 예술가들의 프로젝트, 이게 뭐 창작 지원이라고는 얘기할 수는 없지만 이게 내가 창작은 아니지만 이런 좀 아이디어들을 좀 더 디벨롭 시킬 수 있는 새로운 시도들을 좀 할 수 있는 뭐 실행 프로젝트와 관련된 부분들에 대한 지원들도 다양하게 이루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동위원회나 또는 뭐 다양한 위원회들이 열 수 있겠죠. 연령대별 또는 계층별로 만들어질 수 있을 거고, 그리고 이야기들을 서로 나누는 뭐 이런 부분들까지도 이루어질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올해는 좀 더 원래 이제 미디어 센터가 문화재단에서 운영하는 조직으로 하나가 있긴 있는데 이거를 좀 더 마을 미디어 사업으로 확장하는 이런 단위들로 좀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뭐 마을 미디어 사업이나 이런 단위들로도 결합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거는 이제 뭐 기본적으로 이제 문화재단이 추진하고 있는 이제 예술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지원 사업인데요. 예술 찾기 미로는 이제 그 예술 단체들 또는 뭐 생활문화 단체들이 활동을 하는 것들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페이지 19 쪽에서 27쪽을 참조하시면 될 것 같고요. 청년 예술가 S 같은 경우는 새롭게 지금 지역사회 예술 활동에 좀 진입하는 이게 신진 작가들, 신진 예술가들에 대한 지원 사업이고요. 수주문학상은 전국 단위를 대상으로 해서 수주 변홍로 선생을 기리는 어떤 그런 것들에 맞는 문학상이고, 신인문학상은 이제 등단하지 않은 신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그러니까 예전에 내가 문학 소년을 꿈꿨다. 근데 지금은 뭐 자녀들 키우면서 생활을 하고 있지만 아직도 나는 내 마음속에는 그런 문학에 대한 꿈을 갖고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좀 등단할 수 있는 그런 기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예술의 미래 가치 창출을 위해서는 다양한 뭐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는데 아트페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아트페어가 이제 좀 더 지역 생활 단위들로 내려오면 이제 뭐 동네 예술 상점이라는 부분들까지 확장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앞단에 설명드렸던 그 다양한 거점들이 활동들, 프로그램들이 좀 더 활성화된다고 한다면 그 권역들을 연결하는 그 투어 코스를 만드는 것들이 이제 도시 사파리라고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도시간 협력 프로젝트로는 문화 1호선하고 부천과 부평 프로젝트를 추진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부부 협력 프로젝트는 작년에는 이렇게 부천과 부평이 만나는 접점에서 공유지대라는 프로젝트로 진행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그냥 단일 프로젝트만으로 진행되는 것들이 맞는가, 아니면 상호 지역 간에 기본적으로 문화예술을 교류하는 쿼터를 정하고, 예를 든다면 부평에서 이루어지는 공연 예술 활동에서 지역 예술과 관련된 부분들을 최소 20%는 부천이 그거를 안아주는, 반대로 부천에서 활동하는 예술가들의 활동을 20%는 부평으로 확장할 수 있는, 그래서 상호 간의 시장을 확장할 수 있는 기본적인 툴을 마련하자라고 하는 부분들로부터 시작을 해서 다양한 실험적인 예술가들의 실험적인 프로젝트까지 연결 지어지는 것들이 도시간 협력 프로젝트가 확장성을 갖는 게 아닌가라는 고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부천의 문화도시센터와 부평의 문화도시센터장들이 만나야 되는데, 대표님들은 벌써 만나서 이제 이 큰 흐름에 대해서는 합의를 하셨는데, 부평 센터장님이 코로나 확진 때문에 지난주에 만나지 못했어요. 그래서 오늘 그 원래는 대충의 아웃라인을 좀 보고 드릴 수 있으면 좋았을 건데, 요거는 이제 추후에 다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거를 그러니까 계속 이렇게 오프라인 속에서 설명하고 피드백을 하고 하는 이제 구조로 갈 것인가라고 하지는 않고요. 이거를 이제 온라인 플랫폼으로 이제 만들어서 그러니까 대면을 하지 않더라도 언제든지 자신들의 의견을 좀 이렇게 피력할 수 있는 그런 구조로 플랫폼이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들어오시면서 이 시민위원으로 이렇게 가입하시는 절차를 하신 분들도 있고 안 하신 분들도 있을 건데 앞으로 부천문화재단에서 추진되는 다양한 모든 사업과 공모 사업들은 이 플랫폼을 통해서 다 공모가 되어질 겁니다. 그래서 지금 시민위원으로 가입하는 이 플랫폼의 기본 회원으로 가입하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되는데 그거는 어제부터 오픈을 했고요. 이거는 굳이 태블릿으로 하지 않더라도 QR코드를 촬영을 하면 바로 가입 사이트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 도메인을 쳐서 들어가실 수도 있고 그냥 도시플랫폼 b.com이라고 할 수도 있고 영문으로 쳐서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이 플랫폼 B에 대해서 좀 추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플랫폼 B는 크게 보면 이제 도시톡톡, 그다음에 도시 프로젝트, 공모 사업 이렇게 세 가지 영역으로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톡톡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스토리를 기반으로 그러니까 나의 이야기, 나의 감정적인 이야기 또는 나의 개인적인 이야기들을 나눌 수 있는 그래서 저희가 카페나 블로그에 보면 이제 뭐 대화방 이런 것들을 이렇게 개설할 수 있고요. 그래서 자기가 기본적인 여건, 조건들을 이런 주제와 관심 있는 분들은 모여주세요라고 하면 그게 모여줄 수 있는 거고요. 종료하라고 해서 제가 이게 좀 문화도시랑 이게 이 플랫폼까지 설명하다 보니까 시간이 좀 길어지는 것 같은데 그래서 좀 다양한 대화방이나 이야기들을 좀 나눌 수 있는 이런 방들을 시민들이나 예술가들이 자유롭게 개설할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그것에서 나온 것들이 뭔가 좀 더 공공의 프로젝트로 이렇게 넘어갈 수 있는 단계들을 설정하고 그것들과 관련된 예산들을 지원할 수 있는 이런 구조들을 만드는 거고요. 도시 프로젝트 같은 경우는 이거는 이제 지금 설계 단계에 있는데 이제 총액 예산 지원 제도들을 좀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동안에는 저희가 공모 사업을 내고 그럼 공모 사업에 들어와서 선정되어 주신 분들이 사업을 수행하고 정상 과정을 하고 이런 것들이 있었다고 한다면 예를 든다면 3억의 총액을 정하고 그 총액 안에서 시민 제안이나 예술가들의 다양한 자유로운 제안을 통해서 정상 과정 없이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것으로만 정산이 되어지는 이런 좀 자유로운 제안 사업들에 대한 부분들을 구성을 하고 있는 거고요. 공모 사업은 아까 설명드렸던 그런 공모 사업들이 진행되는 부분들을 말씀드리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플랫폼 B를 통해서 다양한 대화와 공모 사업 그리고 다양한 프로젝트들이 진행되고 있을 거니까 요거는 일단 이렇게 설명이 되고요. 이렇게 설명이 되는데 가장 핵심적인 부분들은 일단은 시민회원으로 가입을 하셔야지 도시톡톡이든 공모사업이든 제안 프로젝트든 간에 참여하실 수 있다는 부분들이 가장 핵심적인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4월 11일 날 공식적인 오픈이 이루어지니까 지금은 일단 회원 가입이나 관련된 부분으로 해서 맛보기로 좀 들어오시고 그리고 좀 메모를 해놓으셨다가 4월 11일 날 오픈되어지면 이게 어떤 프로세스로 진행되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그때 들어와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상을 마치겠습니다. 네, 문화도시본부에 정말 다채로운 사업들이 풍요롭게 진행될 것 같아 큰 기대가 됩니다. 상세한 설명해 주신 맹소 본부장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다음으로는 시민문화본부 심재현 본부장님 사업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시민문화본부장 심재은입니다. 앞에 좀 많이 좀 짧게 하겠습니다. 어차피 문화도시본부와 시민문화본부는 좀 서로 연계가 되는 사업들과 또 확장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간단하게 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시민문화본부의 운영의 어떤 방향이라고 하면 시민과 문화를 어떻게 연결해서 갈 것인가라고 하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겠죠. 그래서 시민에 의한 문화, 또 시민에 의한 문화, 또 시민을 위한 문화를 또 일상적이고 보편적으로 저희가 하는 공연, 미디어, 생활문화를 통해서 시민들이 함께 참여하고 만들고 또 나누는 부분들이 이루어지는 것이어야 되고, 또 이제는 그 공연 공간이라고 하는 저희가 이제 공연장을 갖고 있고 생활문화센터나 아니면 시민 미디어 센터 뭐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요. 그런 공간을 중심으로 해서 거기 안에서 꿈과 희망을 갖고 상상력을 또 담아내고 하는 부분들이 사실은 이제 시민문화라고 하는 영역으로 좀 확장되는 것 같아요. 시민이 문화를 만나면 문화 시민이 되는 거고, 문화 시민이 있는 도시는 문화 도시가 되는 거고, 그렇게 연결이 된다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그런 것이 문화 도시가 꿈꾸는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시민 참여 공모에 관한 거는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 이후 시간에 Q&A 시간이 있기 때문에 넘어가는데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시민미디어센터에서 진행되는 마을미디어 활동지원에 관한 게 있어요. 이 부분은 작년에 비해서는 조금 더 문화도시랑 연결을 하면서 조금 확장된 부분이긴 한데 제작과 교육 두 가지 영역으로 나눠집니다. 그래서 제작은 기존에 이제 했던 분들이거나 새롭게 참여한다 하더라도 콘텐츠 제작이 가능한 분들이 들어오실 수 있고요. 일단 지원 규모가 조금 작년보다는 좀 커졌어요. 작년에 300까지였는데 500만 원까지 지원되는 부분이 있고, 이렇게 멘토링이나 장비 공간 이런 지원이 있고요. 그다음에 교육형은 누구나, 어쨌든 마을 미디어를 참여하고 싶은 누구나 입문할 수 있다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작 경험에 관한 거 상관없이 부천 시민이 3인 이상의 단체면 신청할 수 있고요. 올해 신청하신 분들은 내년에도 지원이 또 가능하고요. 여기는 전 과정, 제작을 하는 전 과정에 대한 교육에 관한 것들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여기도 좀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미디어 창작소 제작 지원 사업인데요. 이거는 경기도 경기 콘텐츠진흥원과 함께 공동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참가에 관한 부분은 부천 시민뿐만 아니라 경기도민 다 참석할 수 있는데, 부천 참여하는 단체가 부천 시민이 3명 전부 다 이제 부천 시민이다. 그럼 좀 가산점을 드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3가지 형태로 나눠지는데요. 1인 미디어는 누구나 아시겠지만 유튜브를 활용해서 제작할 수 있는 1인 미디어에 대한 지원, 팟캐스트는 팟빵이나 파티처럼 오디오 콘텐츠를 만드는 부분이어서 라디오 제작 형태로 좀 만들어내는 거에 제작 지원을 하는 부분이고요. 3번째는 올해 새롭게 영화라고 하는 부분을 좀 갔는데 단편 영화이거나 다큐멘터리를 제작하는 데 지원하는 방식입니다. 네. 이번에는 시즌 공연에 관한 부분인데요. 부천문화재단의 시작은 공연자, 그러니까 재단들이 대부분이 공연장 기반으로 문화재단들이 많이 설립이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천도 공연장을 갖고 있는 부분 안에서 시즌 공연에 관한 부분을 올해 공연 사업을 통합해서 진행을 하게 됐고요. 아까 얘는 시즌 공연이라고 하는 것은 좀 미리 시민들에게 공연에 관한 것들을 알려드려서 일상에서 또 생활 속에서 좀 계획을 갖고 공연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것들을 만들어내는 건데, 올해는 저희가 2가지, 그러니까 봄, 여름 시즌, 가을, 겨울 시즌에서 2가지 시즌으로 좀 구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이제 기획 공연하고 어린이 공연 포함해서 총 23개 작품을 구성해서 시작을 할 예정인데 올해 시즌의 주제가 선물입니다. 여러분들 다들 그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많이 지치셨고 어렵고 힘든 부분들을 지금 저희가 같이 겪어내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 안에서 공연을 통해서 좀 우리가 마음도 따뜻해지고 행복해지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주제를 선물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선물들을 서로 받아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오늘 그 4월에서 8월까지 진행되는 봄, 여름 시즌 프로그램은 다 아시는 작품들일 수 있을 텐데요. 퓨전 국악 팔도 유람에서 뮤지컬 라흐마니노프라든가 여름엔 뮤직 바캉스 한여름밤의 재즈, 클라라 주미강 김선옥 듀오 리사이틀이 좀 진행되고 4편의 어린이 공연이 다양하게 좀 마련되어 있습니다.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세 공연 콘텐츠 개발 사업은 2016년부터 부천문화에서 좀 진행했던 사업인데요. 아까도 문화도시에서 얘기했듯이 미래 세대의 어쨌든 잠재적 예술 감수성과 영유아의 문화 권리를 좀 높이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아기 공연 영세 콘텐츠는 지역의 예술단체와 함께 공연 콘텐츠를 제작해서 지금까지 해왔고 그것이 작년에 아기 공연 배달 서비스라고 하는 형태로 연결해서 어린이집에 배달이 됐었습니다. 올해는 영세 콘텐츠를 좀 더 지역화하는데 소사생활문화센터를 중심으로 좀 진행할 예정이고요. 아기 공연 배달 서비스는 작년에 굉장히 많은 호응과 환영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조금 더 숫자 규모를 좀 더 넓혀서 올해도 관내 어린이집을 방문해서 아이들에게 아기 공연을 배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생활문화센터인데요. 지역 주민의 다양한 생활문화 활동을 위한 공간으로서 올해는 그 소사생활문화센터, 오정생활문화센터 등 거점별 센터를 좀 중심으로 공간을 활성화하고자 하고요. 분기별로 정기대관에 관한 것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아까부터 이게 공간에 관한 부분인데 문화예술 공간은 저희가 5개의 공연장과 1개의 복사골 갤러리 또 1개의 부천 공연예술 연습 공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후에 뒤에 이제는 공간에 관한 영상물이 나올 예정이어서 거기 부분 좀 자세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신청 방법은 다 아시겠지만 정기대관과 수시대관을 통해서 공간을 이용할 수 있는데 일단 상반기, 하반기 1년에 2번 진행이 되고요. 올해 하반기 대관에 관한 부분은 4월에 접수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내년 상반기 대관은 올해 10월에 한다고 하니 이건 조금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고 정기대관은 온라인으로 이제 신청을 받아서 대관 심사를 하고 승인을 한 다음에 공간을 이용하는 부분이고요. 정기대관 이후에 남은 날짜에 대해서 수시대관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부천문화재단 홈페이지를 통해서 온라인 신청 접수 가능하니까 공간을 사용하시는 부분에 있어서는 활용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는 마지막으로 판타스틱 큐브에 대한 말씀을 드리는데요. 우리가 부천시청 1층에 자리 잡고 있고요. 평상시에 조금 쉽게 볼 수 없는 독립영화나 예술영화만을 전문적으로 상영하는 곳이 이제 독립영화 전용관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저희가 매주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운영하고 있고요. 영상 그 상영 프로그램 외에도 관객과의 대화를 하는 부분 프로그램이거나 영화 인문학 프로그램
영화 비평교육 등이 판타스틱 큐브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많이 와 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독립영화 전용관이라고 하는 부분이 굉장히 다양한 부분들을 우리가 접할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시민 여러분께서 많이 찾아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말씀 중에 시민을 위한 사업, 특히 가슴 깊이 남는데요. 자세한 설명해 주신 심재원 본부장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사업 설명해 주신 두 본부장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재단에서 정말 다양한 사업들이 추진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코로나19로 지친 시민분들에게 문화로 행복한 한 해 22년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부천문화재단의 문화공간 영상을 시청하시겠습니다. 관련 자세한 정보는 자료집 52페이지를 참고 부탁드립니다. 영상이 끝난 후에는 Q&A 시간을 통해 관련 사업 부서장님들과 함께 소통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궁금하셨던 질문들 한번 마음껏 질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영상 함께 보시겠습니다.
모두 잘 보셨을까요? 목소리가 너무 작은 것 같아요. 영상 잘 보셨죠? 네, 재단에 이렇게 다양한 문화 공간이 있다는 사실을 저도 이 영상을 통해서 또 새롭게 알게 됐습니다. 여러분들도 여기 보셨던 공간들 많이 이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오늘의 대미를 장식할 질의응답 시간입니다. 오늘 사업 설명을 듣고 궁금한 부분에 대해 Q&A를 진행해 보겠습니다. 오늘 답변은 주요 사업을 담당하고 계시는 세 분의 부서장님을 모시고 진행하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부서장님들 앞으로 나와주세요. 네, 그러면 한 분씩 모두 궁금해하실 거거든요. 그래서 한 분씩 본인 소개와 담당하고 계시는 사업에 대해 짧게 안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문화도시부의 김기석이라고 하고요. 절반 정도는 아는 것 같습니다. 따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석입니다. 안녕하세요. 예술도시부의 정희숙이라고 하고요. 오늘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실 예술활동 지원 사업과 예술시장 형성에 관련된 사업 맡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시민미디어센터 센터장님 대신 온 대리 노은지고요. 미디어 창작소랑 마을 미디어 사업 공모 진행하고 있는데 질문 있으시면 많이 해주세요. 네, 이렇게 현장에 오셨을 때 바로 즉석에서 질문하시고 또 속 시원하게 답변 들으실 때가 최고잖아요. 그래서 현장에 계신 분들의 질문을 지금부터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손 번쩍 들어주시면 저희가 마이크로 찾아가겠습니다. 네, 세 번째 줄 마이크 부탁드립니다. 예, 안녕하세요. 오늘 그 많은 설명 잘 들었고요.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어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릴 거는 공모 사업에는 없는 내용의 프로젝트나 아이디어가 있는데 그런 내용의 그런 것을 가지고 사업화를 하려고 했을 때 그런 사업 계획서나 그런 설명들을 제출할 곳이나 혹은 그런 것에 대하여 같이 상의를 해보거나 토론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 지원이나 따로 하시려는 생각이나 뭐 여비비가 있다든지 그런 거에 대해서 좀 궁금합니다. 네,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말씀하셨던 걸 앞부분에 본부장님 두 분이 말씀하셨던 딱 그거에 대한 답변이 될 것 같아요. 예전 같았으면 저희가 다 정해진 사업의 유형에 여러분들 이 유형에 맞춰서 신청을 해주시면 고맙겠다고 이렇게 제안을 드렸는데요. 올해부터 달라진 거는 여러분들, 예술가분들이나 시민분들이 원하는 것을 미리 신청하시고 그 사후에 거기에 적격 여부를 판단한 다음에 지원을 해드리겠다라는 것을 앞부분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방법은 플랫폼 B라고 하는 사이트에서 소개해드린 플랫폼 B에 도시 프로젝트라고 하는 그 다음 메뉴가 있습니다. 거기에 본인들이 원하시고 하고 싶고 때에 따라서는 함께 하고 싶은 사람을 찾는 것도 가능한데요. 그런 것을 제안해 주시면 일정한 과정을 거쳐서 수시로 지원을 받아서 선정하는 것 방식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하시는 것은 플랫폼 B를 활용하시면 되겠고 4월 11일에 본격 오픈을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미리 오늘도 그렇지만 가입을 해두시면 저희가 문자로 관련된 사항들을 수시로 전달해 드릴 테니까요. 미리 가입해 주시는 거는 좀 팁으로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혹시 답변이 됐을까요? 예, 규모는 예술가분들이나 원하시는 프로젝트의 규모에 맞게 신청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그 금액 그대로 다 구현이 되는 경우도 있겠습니다만은 일정한 협의를 거쳐서 적정 금액과 적정 규모가 정해지는 과정을 거치긴 할 겁니다. 그렇지만 기본적인 방식은 예술가분들이나 작가 여러분들께서 신청해 주시는 것을 기본으로 저희가 사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부천시에서 태어나서 부천에 쭉 꾸준히 살고 53년째 살고 있는 예술인입니다. 네. 근데 저희 아버님도 장애 예술인으로 부천 그 연예협회 초대 회장님도 하셨었고 그런데
순수 예술을 하시고 생활문화 관련된 그런 단체 지원들은 되게 잘 해주시면서 개인적으로 상업적인 그런 어떤 음악을 하시는 분들에 대한 지원은 너무 부족하지 않나 싶어요. 이런 것도 단체를 만들어서 뭐 활동을 해야지 뭔가 뭐 조금이라도 문화예술을 좀 이렇게 꾸준하게 할 수 있는 게 지원이 되는 건지, 그리고 물론 이제 제가 관심이 많아서 뭐 재즈 관련된 수업도 듣고, 그리고 뭐 부천시 퇴근학습길에서는 보컬 트레이닝하고 이런 것들도 제가 강사를 했었는데, 중요한 거는 그 어떤 생활문화 관련된 지역의 어떤 그 순수 문화예술인들은 지원을 잘 해주시면서 개인적으로 뭐 가수로 활동하시는 상업적인 가수들의 활동은 전혀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여태까지 부천에서 20몇 년 동안 제가 드림시티 방송에서도 10년 넘게 MC하고 리포터를 했었고, 부천의 웬만한 축제 사회는 제가 다 봤었거든요. 근데 코로나 시대에도 부천 문화예술인들에 대한 저는 돈 10원 한 장 받아보질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개인적으로 활동하시는 문화 창작, 저희도 문화 창작을 하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해요. 곡을 쓰고 그리고 가사를 붙이고, 그리고 저희가 음반을 제작하는데 돈이 많이 들어요. 녹음실도 사용해야 되고. 근데 이런 것에 대한 그 지원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좀 개인 적으로 이렇게 음악 활동 하시는 분들에 대한 지원도 조금 어느 정도 생각을 해주실 시기가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저는 이제 가수하고 MC하고 있는 MC 진이라고 합니다. 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지금 공연 예술 기반으로 전문 예술 지원에 대한 답변을 지금 부탁드렸는데요. 답변 가능하실까요? 네, 뭐 구체적인 답을 드리기는 어려운 내용이긴 할 것 같은데, 저희 재단이 이제 공적 자원으로 문화로 지역을 돌보는 역할을 하는 기관이다 보니까 기존의 공모 사업들은 순수 창작 활동이나 문화를 통한 지역 공동체와 연계된 사업들을 위한 사업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요. 만약에 이제 순수 영역이 아니라 상업 영역의 예술 활동이라 하더라도 지역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의 어떤 제안을 해 주신다고 한다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플랫폼 B를 통해서 자유로운 형태의 제안을 통해서 거기 참여하시는 시민위원들의 지지를 받는다고 한다면 충분히 실현이 가능하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이 정도로 말씀드릴게요. 예. 네. 지금 시원하게 동그라미 지금 쳐주셨습니다. 네, 그러면 또 다음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손 들어주세요. 네. 잠시만요. 예, 저 부천에서 활동하고 있는 예술인입니다. 그 공모 사업에 보니까 그 장애인 쿼터제라고 있는데 그게 좀 자세히 좀 알려주실 수 있을까 싶어가지고. 저희 재단에서 작년부터 그 사업에 쿼터제를 좀 도입하는 거에 대한 시도를 해왔고요. 그래서 최초로 경기 예술활동 지원 사업 미로란 사업의 10% 이상을 사회적 배려 계층들이 참여하거나 활동하시는 사업에 배정하는 형태의 사업들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쉽게 말씀드린다면 장애 예술인들이 참여하거나 아니면 장애자들에 대한 어떤 예술 활동을 지원하는 형태의 제안이라고 한다면 다른 세션을 둬서 선정을 하는 방식이고요. 사회 배려 계층이라고 하면은 장애인뿐만이 아니라 문화적으로 소외되는 분들도 포함되는 내용이어서 장애 예술인만을 포함한 건 아닙니다. 예. 그런 내용보다는 예를 들면은 이주 배경에 있는 분들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이고요. 예술 활동을 하는 거에 제한적인 분들에 대한 것이지 어떤 소득에 관련된 구분 사항은 아닙니다. 네, 답변 되셨을까요? 잠시만요. 마이크 드리겠습니다. 아니, 주체적으로 그분들한테 도움을 주겠다는 그런 예술인들을 지원해 주는 건가요? 그분들을 듣기 위해서 끌어내려고 하는 어떤 그런 공연을 위한 어떤 그런 건가요? 본인이 장애인이시어도 되고요. 예. 장애 예술인을 위한 프로젝트여도 상관은 없습니다. 네. 네, 또 다음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측.
저는 미루 사업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데요. 미루 사업을 이렇게 공모 신청을 할 때 그냥 계속 진행 과정을 이렇게 작성해서 신청을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자기가 미루 사업을 신청했을 때 작품 창작을 해서 전시나 또 발표회를 하는 것만 되는 건지, 개인적으로 개인 전시나 개인 발표회 이런 거는 가능한가요? 네, 지원 자체에 제한은 없는데요. 작년도 이제 공모 과정을 살펴보면 100개가 넘는 프로젝트가 제안이 되었고, 실제적으로 선정이 12편 정도 작품이 선정이 됐거든요. 그래서 선정되는 기준들은 보면은 독창성이라든지 시험 가능성이라든지 지역 문제에 대한 어떤 관심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변별력이 있는 프로젝트가 선정되기 때문에 어떤 개인적인 어떤 창작이라고 한다면은 조금 그런 부분에서는 조금 마이너스 점수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하시는 창작 활동 안에서 지역사회의 어떤 소통이나 문제의식들을 잘 드러나는 방식의 프로젝트로 작성해 주신다고 한다면 선정 가능성이 더 높아질 것 같습니다. 그런 프로젝트에서 개인적으로 하되, 예를 들어서 이제 그 마을에 있는 그 시민들하고 같이 공동 참여 이렇게 해서 신청을 하면 되나요? 네,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마이크 부탁드립니다. 네, 예술가들에 대한 대여 공간 같은 것도, 창작 활동을 할 수 있는 대여 공간 같은 것도 해주실 수 있는지요? 부천시에 있는 초등학교가 폐교된 곳이 몇 곳 있다고 들었거든요, 제가. 근데 그런 것들을 활용해서 미술이나 창작을 할 수 있는 작가들이나 이분들이 사용할 수 있게끔 해줄 수 있는 방안은 없나요? 있습니다. 함께 아까 말씀드린 플랫폼 B라고 하는 곳에 혹시 지금 말씀하셨던 이런 학교 기반, 아니면 어디 버려진 유휴 공간, 아니면 공공 공간을 활용해서 이런 프로젝트 제안한다라고 해주신다고 하면 저희랑 함께 기획하고 가능성을 타진해서 함께 진행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폐교는 아마 제가 알기로 대장분교를 말씀하시는 거겠죠. 대장분교는 이미 폐교가 되어서 저희도 쓰임새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교육청 관할이다 보니까 쉽게 이제 좀 이렇게 저희 문화 영역하고 약간 한 달이 옆에 있다 보니까 완벽하게 저희가 사용할 수는 지금까지는 없었는데요. 또 그런 제안들이 온다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더 그런 것을 검토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그 마술 콘텐츠로 이제 마술사로 활동하고 있는 사람인데요. 지금 이제 기획 공연과 어린이 공연 공모 관련돼서 좀 관심이 있어 왔는데, 저는 이거를 이제 지금 와서 공모 신청을 받고 어떤 취지로 공모를 해야 되는지에 어떤 팁스를 받으러 왔는데, 이미 이게 공모가 완료가 되어 있는지 몰라도 이미 공연 기획이 다 일정이 잡혀 있잖아요. 근데 추가적으로 이런 기획 공연, 어린이 공연에 대한 어떤 공모가 앞으로 있을 건지, 있다면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는지 좀 알고 싶습니다. 저희가 어린이 공연 같은 경우에는 전용 담당하는 부서가 따로 있어서 이따가 따로 자세한 안내는 공연 기획부를 통해서 안내를 받으시겠지만, 수시로 좀 갖고 계신 프로포저를 제출을 좀 해주셔서 사전에 해당되는 기획부서에서 가지고 계신 컨텐츠를 함께 논의할 수 있는 과정들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그리고 필요에 따라서 공모를 소규모로 진행을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한 1년 전에 먼저 전체적인 시즌제 형태로 사업을 진행하기 때문에 확정 시기가 굉장히 빠릅니다. 그래서 미리 해당되는 부서랑 협의를 하셔서 좀 조율을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 저희 뒤쪽에 공연기획부의 담당 부서장님과 부서원들이 함께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안내 데스크에서 안내 받아서 이따 좀 상담을 하시고 가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 이 자리를 빌어서 그 공연기획부 부서장님 또 추가 답변 해주실 수 있는지. 네, 계시네요. 감사합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공연기획부 김영남 부장입니다. 지금 말씀하셨던 답변을 좀 드리자면요. 어린이 공연 같은 경우는 저희가 상설 어린이 공연은 공모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작년 그리고 2019년, 20년도 코로나 때문에 공연을 공모를 해놓고 저희가 공연을 못해서요. 지금 순차적으로 지금 올해는 진행을 해야 될 예정이고 내년도 사업은 아마 저희가 사전에 공고를 해서 공모를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답변 감사드립니다. 또 추가 질문 받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17분이고요. 20분까지 사전 질문 받는 중이라 지금 질문 주시면 좀 마지막 질문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마이크 부탁드립니다. 죄송합니다. 여기 선생님께서 앞부분에 선생님이 먼저 하셔서 죄송합니다만 여기 먼저. 안녕하세요. 저는 참 교육계에서 44년을 또 근무를 했고 교장으로 퇴임을 하고 이런 여러 가지 놀이가 너무 아이들한테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고 지금 전래 전통놀이를 사실은 평생교육원에서 강의하고 있어요. 서울신학대학에서. 그래서 그 사업을 한번 지금 공모를 하려고 하는데요. 혹시 놀이하고 오징어 게임이 굉장히 세계적으로 열풍을 일으키고 있잖아요. 그게 전부 다 우리나라 전래놀이거든요. 이제 그렇게 하면서 이렇게 그 전래품을 좀 판매도 이렇게 희망하시는 분들에게 하려고 하는데 그럴 때 자대 같은 거 이런 것도 여기서 해주시나요? 네, 마지막 말씀을 다시 못 들었습니다. 좌대. 이 물품을 판매할 수 있는 좌대 말씀하시는 그런 거 거예요? 해주시나 하고 해주시나 하고요. 그런 것을 저희가 직접 하지는 않습니다만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전통놀이와 전래 동화 뭐 이런 등등의 전통적인 컨텐츠를 가지고 저희랑 함께 고민하셔서 오늘 밖에 보시면 여러 체험 프로그램들 있잖아요. 네네네. 이런 행사 때 그런 아이템들이 들어와서 함께 할 수 있는 것을 고민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것을 어떤 프로젝트로 저희가 해당되는 것을 그때그때 지원해 주거나 자대를 이렇게 제공해 주거나 하는 것들은 직접적으로는 좀 바로는 어려울 것 같고요. 행사를 함께 기획할 때 네네. 참여하실 수 있도록은 고민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아까 기다리셨던 마지막 질문자분. 네. 저는 명상화가 이형준입니다. 제가 이제 여기 저번 때 이제 예술인 재난 지원할 때 보니까 이제 이미 이제 지급되고 난 뒤에 이렇게 그걸 알았어요.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저 자신이 세계적인 화가로 이제 세계사의 미술 이제 세계사에 남을 사람이라고 스스로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제대로 이제 이제 지원을 할 때 예를 들면 경기도에 이제 예술인이 누가 있고 그리고 이제 홈페이지로 통해서 수동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 어떤 풀 있잖아요. 그런 예술인 단체 어떤 목록을 확보해서 그 사람한테 어떤 지원책이나 어떤 이제 모집이 있으면 메시지를 이렇게 이제 보낸다든지 아니면 그 어떤 이제 예를 들면 공연이나 저처럼 이제 화가가 있잖아요. 그럼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어떤 이제 생활도 약간 공모할 수 있으니까 예를 들면 어떤 자신의 실력을 담벼락이나 이렇게 이제 펼칠 수 있게 어떤 이제 좀 찾아가는 제가 좀 너무 바라는 것 같기도 하지만 좀 찾아가는 그런 좀 적극적인 행정을 좀 해주십사 부탁드리려고 이렇게 좀 일어섰습니다. 네, 작가님 명심하겠고 예. 지금과 같이 원하시는 부분들을 제안도 해주시면 아까 플랫폼 B라고 하는 사이트를 통해 제안도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더불어서 오늘 아마 가입을 하시면 더 감사하겠는데요. 가입을 하시면 그런 문자와 메일 서비스를 통해서 저희가 지역사회에서 일어나는 여러 정보나 내용들을 좀 편안하게 받아보실 수 있도록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고 세계적인 예술가로 성장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네, 많은 분들의 네, 한 분 더. 질문은 아니고요. 네네. 여기 온 이유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다 알다시피 좀 서로를 좀 알아가기 위해서 와서 이렇게 어떤 사람이 왔는지 어떤 예술가들이 왔는지 좀 본인 셀프 소개 같은 걸 좀 많이
하고 싶은 사람은 했으면 좋겠는데, 왜냐하면 나중에 공연 콜라보를 위해서라든지 그다음에 나중에 미래를 위해서라도 참 좋을 것 같아가지고, 저는 지금 부천에서 활동을 막 시작한 성악가 이상결이고요. 각종 그 공연을 하려고 지금 작은 홀까지 지금 빌려가지고 활동을 열심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많은 예술가들을 탐색 중이고 같이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지금 막 시작한 거라 가지고 돈은 많이 못 드리는 점, 예, 죄송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리 잠깐 일어나 주시면은 모두 함께, 예, 작가님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서요. 고맙습니다. 네, 예술가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사업 설명회가 정말 이렇게 예술가분들이 적극적으로 발언하시고 또 귀담아 듣고 하는 이 자리가 정말 진국인 거죠. 되게 뜻깊은 시간으로 또 만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저희 Q&A 시간이 좀 마무리가 되었는데요. 잠시 대표이사님의 마무리 인사 또 한번 듣고 그리고 그 다음 순서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이 얘기는 안 들었는데 그냥 마무리는. 근데 여러분들 얘기 듣고 또 같이 하다 보면 저희들이 한번 그때 우리 그 부천문화재단에서 우리들끼리 한번 이렇게 올해 그 철학을 갖자고 했는데, 여러분들 혹시 그 동요종에 보면은 그 넓고도 깊고도라는 노래 아세요? 그 넓고도 깊고도 넓고 깊은 샘물 흐르네. 그래서 아까 노래는 여기서 워낙 멋있게 해주셨으니까 올해 우리가 그렇게 하자 그랬어요. 부천에 아주 넓게, 더 넓게 문화가 더 확장될 수 있는 것들도 하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뭐 생활예술, 기초예술, 순수예술, 상호예술까지 더 깊게 예술가들의 더 그런 활동들, 아까 그 교육계 계속 하셨던 우리 교장 선생님까지 하셨던 분들, 선생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그러한 식으로 좀 더 넓고 깊게 그러한 그 것들을 만들어내면은 부천의 문화가 되게 이제 그 활기차게 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역시 깨닫는 게 있네요. 아까 우리가 부천의 힘은 사람입니다 해놓고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오셔서 더 많은 얘기를 하고 싶었을 텐데 그 얘기를 저희들이 그냥 준비한 것만 이렇게 했는데, 조금 그 코로나 때문에 그랬다고 조금만 이해해 주시고요. 올해는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여러분들과 계속 다양하게 이런 얘기들 주고받으면서 부천의 문화 만들고, 우리가 만들었으니까 여러분들 이것도 하세요가 아니라 우리가 함께 만들고 그렇게 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가서 바꿀 거는 바꾸고 또 만들 거 만들고 하는 그러한 부천문화재단 되겠습니다. 오늘 너무나 귀한 시간 또 귀한 말씀들 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렇게 김정환 대표이사님의 앞자락에 흥겨운 노래까지도 함께 했는데요. 그러면 오늘 친절한 또 질의응답 해주신 각 사업부장님들의 오늘 오신 분들께 한 말씀씩 인사 또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가 안 켜. 저는 제 시간에 혹시 아까 여기 선생님 작가님의 말씀처럼 자기를 더 PR하고 알리고 싶으신 분에게 이 마이크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나도 나를 좀 알리고 싶다라는 분 계시면 저한테 주어진 시간이 아마 한 1분 내외일 것 같은데요. 잠깐 드리도록 할게요. 혹시 더 계실까요? 제가 해야 되나요? 그러면 수시로 좀 알려주시고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런 자리를 그리고 저희가 더 자주 만들어서 교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문화재단에서 다양한 지원 사업과 여러 프로젝트를 진행합니다만은 문화재단 외에도 부천의 문화 관련 기관, 그다음에 부천시가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사업들도 많이 있습니다. 저희가 그것을 모아 묶어서 여러분들에게 손쉽게
정보를 전달할 수 있도록 플랫폼 B와 여러분 심의위원으로 가입하시면 잘 안내를 해드릴 테니까요. 가입해 주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자주 만나고 여러분들하고 소통하는 기회가 생길 것 같습니다. 많이 이용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 여러 명 모인 자리여서 아마 개별적인 질문이 어려우셨던 분들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미로나 청년예술가 S 관련된 사업들에 대한 자료집을 여기 현장 밖에 저희가 비치해 놨으니까 더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그거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미로에 대한 오픈 채팅방을 다음 주 월요일부터 4월 10일까지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개별적인 궁금사항 있으시면 오픈 채팅방이나 전화 문의 주시면 좀 더 자세하게 사업에 참여하는 방법이나 내용들 전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미디어 센터인데요. 오늘 질문이 하나도 안 나와가지고 매우 아쉽습니다. 네, 온라인으로 여기를 보시는 분들 마을 미디어 사업이랑 미디어 창작소 관심 있으시면 지금 저희 1대1 설명회 접수 받고 있거든요. 네, 꼭 들어오셔서 질문도 많이 하시고 지원도 많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진행된 사업 설명회 내용은 촬영 편집되어서 2, 3일 뒤에 부천문화재단 유튜브에 게재될 예정입니다. 혹시 놓쳤던 내용은 유튜브를 통해 다시 시청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Q&A에서 다뤄지지 못했던 질의 내용은 아까처럼 이제 좀 개인적으로 질문 드리고 싶고 그러신 분들 계실 거예요. 그래서 자료집 67페이지에 각 사업별 연락처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네, 그 연락처로 문의 주시면 상세히 답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꼭 기억해 주세요. 네, 그러면 긴 시간 사업 설명에 참여해 주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정말 귀한 시간이었잖아요. 네, 여기 자리해 주시고 함께 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또 이 뒤로도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있으니까 그냥 돌아가시지 마시고 그 뒤에 있는 프로그램도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고 즐겁게 즐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들어올 때 받으셨던 포스트잇에 본인 이름을 적어서 제출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초반에도 안내드렸는데요. 사전 참여를 신청해 주신 분들의 참석 여부를 확인하고자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받고자 합니다. 기재해 주셔서 저 뒤편 입구에서 진행 요원분들께 제출해 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또 하나 이거 좀 중요한데요. 이렇게 자리를 또 마련한 관계자분들, 재단 관계자분들도 우리 부천문화재단의 또 직원분이시기도 하지만 또 부천에 거주하시는 시민분들이시기도 하고 문화도시를 함께 누릴 그런 동등한 우리의 시민분들입니다. 그래서 재단에 응원 메시지가 있으시면 함께 적어주시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힘이 확 솟아나서 정말 더 흥겹게 일하시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럼 이로써 오늘 재단 사업 설명회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검은고 자리 그리고 시민기획위원인 김은선이었습니다. 모두 감사드립니다. 나가시는 길 조심히 그리고 즐거운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즐거운 주말 되세요.